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자, 최근 한 3일간의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현 장세를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전히 시장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변화는 없죠. 다만 이제 그 트렌드 안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뭐 하루에 막 12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난주 이제 우리가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 장세의 흐름은 유동성 장세라는 기본적인 트렌드 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 경계 신호는 뭐냐? 거래량 분출이라든지 에너지 분출, 그리고 수급상의 큰 과열권의 흐름,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코스에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흔든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날선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종합주가 지수는 5일선을 안 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과열에 대한 불안 심리, 경계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대세 흐름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만 이해를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현재 장세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날선 시황을 하면서 주 초반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날선 시황은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거니까 월요일, 화요일 코스에서는 조금 팔자. 뭐 팔라는 얘기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끝났으니까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시장이 나갔다. 과열이다. 그게 이제 과열의 징후는 뭐였습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거래 대금이 하루에 44조 원 거래 대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예탁금 회전율이 무려 90%까지 갔어요. 90%까지 예탁금 회전율이 갔다라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 있는 유효 자금들이 한 바퀴 다 샀다 팔았다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예.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기 과열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날선 시황을 통해서는 좀 팔자. 판다라는 얘기는 경계감을 갖고서 약간 이익 실현할 거는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까 10시 10분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자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분들의 경우는 어저께는 팔라 그랬는데, 그저께는 팔라 그랬는데 왜 오늘 또 사라 그러냐? 그게 시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사자. 오늘 뭐 아까 장중에 제가 현대차 25만 원대인가요? 그때 초반대에서 대놓고 사라,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과열이냐,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얘기는 확장이죠, 그죠? 확장 국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축소 국면에서는 뭐예요?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그게 이제 오늘 시장 흐름에서도, 그리고 최근의 시장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될 투자 전략이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세에 설명을 드릴 텐데, 겁먹지 마세요. 먼저는. 그러니까 막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 저는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시세의 변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도주의 변화, 그리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급의 변화를 가지고서 시장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냥 국채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공매도가 이제 3월 달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시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게 결국은 팩트란 말이에요, 그죠? 시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팩트.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하면은 사실 이 장세 흐름에서 그렇게 막 놀랄 필요도 없고, 막 그냥 화들짝 그냥 뭡니까 매매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서 현재 장세를 바라보면은 뭐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큰 대세적인 측면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특히 종목, 오늘 좀 종목에 대해서 뭘 사야 된다, 오늘 좀 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야 됩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조정이 두 가지 조정이 있죠. 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어떤 그 가격이 나타나는 조정, 아니면은 뭐예요?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뭡니까? 횡보하는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조정도 눌림목,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그 추세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인 조정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눌림목. 그죠? 그러니까 눌림목은 사야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추세선을 깨는 조정이 나타나잖아요. 가격 조정이 깊게 들어오잖아요. 그 추세를 훼손시키는 조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눌림목이 아니죠.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조정의 흐름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보면은 조정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시장이 나가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시장이 조정 나타났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변화가 나타나는 조정이 아니라 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조정이 아니라 이번 조정의 경우도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5일선을 안 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에 나타났던 조정의 배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왜 이번에 조정이 왜 나타났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거래량 분출이에요. 에너지 분출. 그러니까 에너지 분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추정을 해 들어가란 말이에요. 최근 장세를 풀어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주도주의 방향과 주도주의 흐름. 그 다음에 뭐냐? 수급의 흐름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장세의 트렌드는 저변은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나갔다가 조정 보였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나타났던 조정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장중에 나선 시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요. 그죠? 보시면 예탁금 추이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72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어요. 돈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번에 그 이제 단기 과열권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지난 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그 예탁금 회전율이 무려 90%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보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뭐 40조, 44조 원대를 막 육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탁금 67조인데 하루에 매매 대금이 44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과열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섭게 주식들을 사고 무섭게 주식들을 팔고 이랬단 말이죠.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보시면은 주초반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주초반 흐름에서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그동안의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뭐 적은 날은요 거래 대금이 하루에 17조, 그죠? 25조, 26조 이렇게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40조, 44조. 아까 예탁금 회전율이 90% 될 때, 그리고 이제 어저께가 31조.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줄었단 말이에요. 23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러면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코스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습니까? 막 삼성전자니 무슨 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그냥 거래량 그 대형주들이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그냥 시세가 그냥 빵빵빵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막 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세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격을 벌이면서 과열권의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그게 이제 연초 흐름에서 뭐 제니어리 이펙트라는 미명하에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장의 과열 흐름을 만들어냈다. 지난주 여러분들 나선시황에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이 시간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너무 분출한다. 이거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량 분출에 따른 조정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조정이 깊은 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 안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루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0포인트에 그저께죠. 120포인트에 장중 등락이 나타났지만 고점 대비해서 120포인트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시장은 결국은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이 고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때의 어떤 지수대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어제 오늘 코스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이격을 괴리를 완전히 좁혀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뭐 잠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까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였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현대차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아까 장중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현대차 같은 애들이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5일선하고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 들어오면서 결국은 어제 오늘 거래량 죽이면서 뭡니까? 이격 조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25만 원, 1,000원, 2,000원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사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나선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수의 급등세를 이었던 종목군들이 결국은 주 초반에 그리고 연초에 과열권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인 이후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조정이 아주 깊은 조정이 아니라 5일선을 기준선으로 하는 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 국면으로 왔다. 마무리 국면이라는 얘기는 오늘 거래량을 대부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대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 일정 정도 뭡니까? 팔 사람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가에서 저가 매수세가 그걸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은 추세 트렌드,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막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막 그야말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막 일반 개인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하루에 계좌가 막 증권 계좌가 몇만 개씩 늘어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약간 경계 시그널이 맞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직까지 현상은 단기적인 어떤 과열권의 흐름이 나타났지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과열권의 흐름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아직까지 폭넓은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장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은 제가 이제 유동성 이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달 이후에는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형주만 봐라.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뭡니까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죠?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지역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시세 트렌드 하에서는 9월달 이후에는 여러분들 대형주 장세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흐름이 결국은 뭐냐?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중심 흐름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뭐 강조했던 뭐 OCI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조정 들어왔다가 오늘 한 5, 6% 급등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대가 나갔고 그다음에 제가 연초에 자동차 관련주들을 막 관심을 기울일 때 또 한쪽으로 봐라. IT 쪽에서 숨지고 있는 애들,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 봐라. 그죠? 걔네들은 또 얘들이 쉴 때 걔네들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큰 트렌드 하에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정적인 주거니 받거니의 시세 흐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 핵심주들, 그러니까 연초를 빨갛게 달궜던 현대차, 그다음에 뭐 현대위아, 현대 뭐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연초에 엄청나게 폭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폭등을 제어시키고 그 폭등을 걔네들이 축소시키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또 뭐예요? 먼저 선조 정보였던 애들의 경우는 또 시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형주 안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시장 상황은 우리가 지역적인 흐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유동성 장세라는 트렌드 하에서 시장을 볼 때 시장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경우는 흔들었지만 결국은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제 오늘 대형주급 주식들이 말입니다. 장중에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보시면은요. 밑에 꼬리를 주면서 이제 그리고 양성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 이격 조정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시세는 오늘은 이제 후발주들이 올라갔지만은 점차적으로 선발주 쪽에서 조정을 거친 종목들의 경우는 결국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 틀에서는 뭐냐? 시장의 추세는 유효하다. 추세가 유효하면 겁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들어올 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뭐 종합주가지수 몇 포인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여러분들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이 막 좀 6%, 7% 최근에 올라가는 거 장난 뭐 쉽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은요 지수 20, 30% 올라가는 건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흐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는데 그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5일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확장과 축소의 과정의 반복.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확장 국면 속에서 과열이 나타나니까 축소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축소의 과정에서 이 트렌드를 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시 확장 국면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시장을 이루고 있는 큰 유동성의 물결이 아직까지는 크게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갖고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대로 진입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 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변화,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의 경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전히 시장의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들의 경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기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날선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연초 흐름을 달궜던 종목들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대차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것들이 연초 흐름을 달궜던 종목들이잖아요. 지금부터 차트를 좀 잡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 같은 흐름이에요. 연초에 레이스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 들어왔단 말이에요. 5일선까지. 그죠? 5일선까지 눌림목 들어오는데 눌림목 국면 속에서 점차적으로 거래는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저기 나선시황에서 25만 원대 저가에 딱 대놓고 사라.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5만 1,000원인가 500원인가까지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가상으로는 25만 9천원까지 터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용감하게 배팅 하셔야 돼요. 물리더라도 이런 데서 물려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9월달 이후부터 시세를 대응을 할 때 대형주 사라. 물리더라도 대형주에서 물려라. 만도에서 물려놔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도에서 물려놔라. 현대차에서 물려놔라. OCI에서 물려놔라. 물려놔라는 얘기는 주가가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거기서 물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편하게 오히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걔네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요. 지금 현대차가 5일선에서 지금 조정 잘 거쳤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에서 말입니다.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시면 똑같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선까지 들어왔는데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것들이 11선까지 들어왔는데 11선 흐름 속에서 조정 완료. 그러니까 5일선까지 눌림목 조정 들어온 종목들이 이번에 선발주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만도, 그죠?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5일선에서 조정이 끝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이라든지 내일까지 좀 오전에 흔들더라도 이제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국면 속에서는 또 다시 움직입니다. 최소 저는 5, 6%짜리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5, 6%짜리 상승의 흐름은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감각이 필요한데 그 이용하는 감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해를 하면은 내 소신껏 배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현대차가 애플카가 어쩌고저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급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하고 있는 수급의 흐름, 힘, 이걸 놓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최근에 제가 핵심주로 말씀드렸던 현대차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뭡니까? OC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OCI도 보시면은 연초에 시대 나갔다가 그제까지 이제 5일선 딱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튀잖아요. 그죠? 거래량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결국은 1군주 쪽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만도, 현대위아, OCI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군주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번에 조정의 폭이 좀 깊었던 종목들이죠. 5일선이 아니라 11선까지. 그게 이제 뭐냐?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11선 공략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의 어떤 변화 상황과 더불어서 SO일 같은 종목들. SO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랠리 국면으로 진입됐어요. SO일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흐름 속에서는 보시면은 그죠. 2차 랠리라는 얘기는 보시면은 SO일 같은 경우 보세요.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2차 랠리가 형성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발 IT 쪽에서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오늘은 이제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었는데 삼성전기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발동 걸렸습니다. 예. 이런 것들 조정 들어오거나 눌림목 들어오면 사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일선 10일선 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종목하고 그다음에 뭐 SOL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발 대형주들에게 어떤 단기 눌림목이 완성되는 가운데서 얘네들의 경우도 여전히 레이스. 대신에 얘네들이 다 가면 안 돼요. 지그재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선발 핵심주들이 쉬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발 핵심주들이 지금 번호표 뽑아놓고서 제가 볼 때는 요이 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일본 말이니까 레디꼬 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오늘은 이제 선발주들, 그러니까 전차군단들이 사실 연초를 달궜잖아요. 전차군단들이 달구고 나니까 이제 사실 후발주들은 쉬었어요. 근데 쉬었던 애들이 선발주 애들이 쉬니까 지금 최근에 한 2, 3일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들의 경우는 뭡니까? 오늘 뭐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건설,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9월달 이후부터 전차, 화철, 금융을 포함한 어떤 핵심 섹터군들 아닙니까? 걔네들이 이제 순환 상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그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예,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다만 얘네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2순위, 3순위 종목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선발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이제 순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던 모습이고 어저께부터는 이제 일부 유통주들, 그죠?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대형주급 주식들은 지금 전부 다 한 바퀴씩 다 움직이면서 계속 저는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로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 수익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개별주 쪽에서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바이든과 관련돼서 엮였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엔터 이제 관련주들 이 이제 순환 상승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단기 순환 흐름이 나타났는데 물론 그러니까 이 중성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형주 안 보고 이 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명인들의 복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들이 좋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 전략에 있어서는 거기에다가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지난주에는 제가 3,000포인트는 뭐 벽이 아니라 그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 그래요? 약간 속도 조절을 대비하자. 너무 과열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럼 오늘은 뭐냐? 경계는 하되 아직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장이 들들들 끓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래량이 분출을 한다거나 막 묻지마 투자, 막 추경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경계는 하되 큰 트렌드 하에서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유동성 트렌드는 꺾인 상황이 아니고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심주들이 5일선이 건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이 건재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큰 어떤 과열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시장이 소화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뭐 어떻게 해? 사야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팔았다. 그다음에 오늘 데일리 시황에서는 오늘 좀 부분적인 저가 매수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동차 그다음에 대형 IT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못 사신 분들의 경우도 내일도 핵심주를 중심해서 5일선 조정 끝나는 종목들이죠. 사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타켓은 시장의 트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형 기술주의 투톱에다가 아직까지는 배팅 포인트를 집중시키자. 그게 뭡니까? 전차 군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정도는 이제 저가 분할 매수로 한목에 다 사지 말고 예, 아직까지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니까 좀 단가를 좀 제가 낮추면서 사라는 말씀을 오늘 아까 장중에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만약에 정해드리면은 3,1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그 밑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강한 매수입니다. 그리고 3,100포인트 근방에 들어오면은 분할 매수. 이런 관점으로 3,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매수의 강약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전에는 우리가
바이앤홀딩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막 끌고 가는 전략을 취했다라면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라면 지금부터는요 약간 부분적인 단기 대응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물리지 말고 먹으면은 뭐 한 5, 6% 이상 먹으면은요 수익이 나잖아요.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또 다시 매수 대기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고 뭐 여러분들 계좌에서 한두 종목은 끌고 나가더라도 일부는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힘을 쏟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가 공략에다가 내일까지는 포인트를 두면서 대응을 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계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시장 조정 들어올 때 그리고 시장 장중에 막 눌림목 들어올 때 절대 쫄지 마시고 지금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나가자. 큰 전략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대응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데일리 시황은 장중에 나시원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